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팍스 밀키트로 윤스림 전문가님과 함께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윤스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장중에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두 가지 입장 방법 중 편한 방법 택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켠 다음에 사진 찍듯이 네모난 QR코드에 가깝게 한번 가져다 대보신다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이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감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 선을 돌파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불거지자 코스피는 이틀, 코스닥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된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2,400선 아래에서 마쳤고요. 장중 3%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던 코스닥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770선 아래에서 지난주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 경제 성장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며 미 10년물 국채금리 16년 만에 처음 5%를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대체 투자처인 금값은 2주 연속 올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트코인은 8월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윤스림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고 계시죠? 저희가 수익률 가장 높은 종목들,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도 이렇게 8개 종목들은 여전히 40% 가까운 수익 자랑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문가님 알려주신 종목들, 힘든 시장 속에서도 당일에 바로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리뷰와 함께 이번 주를 열어줄 오늘의 밀키트 종목까지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도 어느덧 넷째 주까지 흘러왔습니다. 시장이 좀 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이려나 했지만은 계속해서 대내외적인 리스크들로 인해서 국내 시장과 또 글로벌 시장 역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단기적으로 밀키트 종목들로 수익 채워보고 싶으신 분들 매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는 힘차게 한 주의 시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월요일인데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만큼 저희가 좀 더 힘내서 오늘 밀키트 종목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네. 오늘도 힘차게 이런 강한 종목들로 이렇게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운스테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환절기라서 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종목들은 조금 더 건강하고 튼튼한 종목들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힘든 시장 속에서도 빠른 수익 채울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마다 생방송으로 이렇게 밀키트 종목 두 종목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자, 저희가 하단에 자막 통해서 방법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생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 마감 이후에 무료 방송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시청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후 4시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계좌를 더욱더 운수대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은 또 저희가 시장 정리부터 해서 열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도 좋지 못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좀 뚝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요.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무서운데 자, 전문가님, 우리 글로벌 증시의 약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와중 이 흐름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굉장히 좀 미지수지 않나? 아무도 모르지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마리는 우리가 시장에서 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시가 지금 하락을 한 요인에는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요인이라든지 혹은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죠. 최근 시장은 전쟁 이슈나 지금 금리의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를 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반대로 이런 실적들에 대한 이런 실적 시즌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표출했던 모습인데 지난주 테슬라가 또 한 번 이렇게 1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공포감으로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이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이 포인트로 체크할 만한 부분들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최근에 AWS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회수가 되느냐, 혹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챗 GPT의 대항마인 이 구글 바드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이 시장에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챗 GPT와 같은 이런 오픈 API 좀 강력한 이런 소스와 IP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한 지금 애플과 같은 종합적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에 대해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내 시장 또한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대표적인 이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번 한 주는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플로우로 좀 작용이 될 만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지난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표출했는데, 이런 약세 분위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런 시장의 종합적인 이 약세 요인들이 이 반등으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 힘든 시장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실적에 좋은 튼튼한 종목들로 이렇게 시장의 실마리를 좀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업 실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한 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적 시즌인 만큼 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난주 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주 우리나라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LG그룹주다, LG에너지솔루션, 전자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도 뭐 제가 목요일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우선은 실적에 따라서 조금 최근에 이어져 오던 테마주들 아니면은 개별 종목들 흐름처럼 시작 발표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이 시장에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만한 하나의 포인트는 네. 실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투자할 때 이런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주요 굵직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좀 실적을 풀어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뭐 현대차 그룹주를 비롯한 뭐 기아 그리고 뭐 이번 주에 LG 에너지솔루션 등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근시일 내 화요일 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이 철강 쪽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도 어떠한 모멘텀이 그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네. 즉 새로운 기업들이 이 신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즉 이는 빅테크 기업들과도 좀 접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대체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AI 쪽으로 어떤 실적으로 좀 나타낼지, 혹은 이 최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 굉장히 시장에 뜨거운 종목인데 이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실적을 어떻게 나타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수요가 강하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 국내 메모리 산업을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뭐 실적이라든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뭐 컨퍼런스 콜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네.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이 좀 반등 분위기를 환기하는데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과 이 빅테크 기업들의 테슬라가 쇼크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이 테마주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내에서도 뭐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주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기업들의 선제적인 매수세와 후속적인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바라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앞으로 실적이 더 나아질 만한 실적 발표 시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색깔과 분위기를 바꿀 만한 종목들로 밀키트 종목들을 구성을 했다 보니까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상당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기는 힘든 이슈들이 아직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여기에 연관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종목들의 리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님 종목 시장이 계속해서 힘든 와중에도 이 밀키트 종목들은 당일에 목표가 터치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주봉 기준으로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졌고 코스닥 6% 넘는 하락세를 보인 와중에 우리 종목들 또 당일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S넷, 이 엔비디아와의 앞으로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님이 단기적인 목표가 4,750원을 제시해 주시고 그냥 당일에 바로 그 4,750원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넷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핸들링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에 대한 자세한 우리 가격 대응 전략과
우리 리뷰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넷입니다. 자, S넷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이 기업 자체적으로 성장성과 이 기업 자체적으로 AI에 대한 색깔들을 띠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겠죠. 단순하게 테마성으로만 보더라도 좋고 기업의 성장성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좋은 기업이 이런 삼박자를 맞아떨어지는 이런 강한 매수세와 그리고 강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장대 양봉 그리고 수급 트렌드 펀더멘탈 이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이 S넷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장중 1차 목표가인 4,750원권을 갔더니 넘어서는 구간인 4,770원까지 이렇게 도달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S넷의 투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지만 기업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트렌드 수급 펀더멘탈이 강하게 작용되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건 지금 이 흐름은 바닥권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S넷이 금요일날 바로 마이너스 2.4% 시가가 음봉으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는 3.2%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장중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양봉 전환 이후 장중 5.76%까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750원을 당일날 바로 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후속적인 S넷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 시세가 어느 정도 발현된 이후 이 상승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반납으로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S넷이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한다라는 포인트로 가정을 했을 때는 2차적인 이런 모멘텀이 발현이 됐을 때 혹은 이 2차적인 매수세가 후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즉 4,750원 구간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이 4,750원 구간을 재돌파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전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파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이후 고점까지도 한 번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로 우리가 바라볼 만한 구간들은 4,750원을 돌파를 했을 때 5,000원 구간, 5,25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한번 바닥권에서 딛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들을 바라볼 때 바닥권에서 딛고 올라오든 즉 이 저점을 형성하고 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턴 어라운드의 형태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넷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에 대해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까지 한번 살펴주셨으니까 금요일에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넷에 이어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8시 47분 40초가량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지수가 오늘도 약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4% 내리면서 2,342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도 2%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750포인트 부근에서 현재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 주도 시장이 좀 저에게 만만하게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의 밀키트 종목 집중해 보면서 저희는 또 이 와중에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앞서서 힌트를 좀 주신 대로 이 실적 공개되는 이 흐름 속에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저희가 지난 7월에 한번 소개해 드리고 한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꺼내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하면은 뭐 삼성전자와 연관해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 네. 그 당시 전문가님이 그 국내 최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얘기하면서 반도체를 예쁘게 디자인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AD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지켜볼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적이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이 차트 또한 이 주가 또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산업이 하나가 또 있죠. 삼성의 파운드리.
네. 이 삼성의 파운드리가 점점 시동을 이렇게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전장 반도체 중심으로 이번에 한 번 더 새로운 모멘텀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에 반도체가 3,000개, 이제 자율주행 전장산업 또한 이 반도체 수량들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의 전장 반도체 질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삼성이 이 전 세계 각국으로 파운드리 포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삼성이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향후 어떤 부분들을 표출을 할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이 전장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일단은 이야기를 드릴 포인트 중에 제가 최근에 전장용 반도체들과 전장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LG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LG전자가 이 전장산업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실적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면서 이 삼성 또한 전장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파운드리도 그렇게 진출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디자인하우스들도 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가온칩스에 대해서 이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AD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공개를 해드린 이유는 전반적인 이 AD 테크놀로지의 최근의 횡보가 이 삼성전자 향해 고 나노 이렇게 뭐 3나노 미만 그리고 4나노 미만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AD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파운드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포인트 중 하나가 최근에 삼성전자의 4나노 미만 그리고 3나노 미만 이렇게 반도체 이 파운드리 위탁을 이렇게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운드리도 삼성전자가 이제 미세 공정도 맡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포인트들로 최근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 전문가님이 이제 삼성전자가 이 3나노미터 공정에 반도체 설계하면서 뭐 TSMC보다 수율도 더 좋아지고 이런 관련된 내용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수율도 개선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좀 이렇게 치닫던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분명 삼성의 파운드리에 이 저점을 찍고 다시 돌아서는 캔들처럼 저점을 찍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하나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디자인하우스의 공식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된 이 AD 테크놀로지의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포인트 중 하나가 이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은 결국에 이 수주에 따른 양산에 대한 매출을 받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이 파운드리에 대한 이 미세 공정에 대해서 위탁을 이렇게 생산이 될수록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양산화가 될수록 결국에 이 위탁에 대한 로열티, 이 양산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가는 게 바로 이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의 기업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포인트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문제인 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이 파운드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업황의 바닥을 다진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수요에 대한 부진들이 이제 주로 이렇습니다. 이 수요의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작용을 했지만 결국에 이 메모리 반도체도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고 이 메모리 반도체 또한 결국에는 이 수요의 중심을 AI가 견인을 했다. 이 포인트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또한 TSMC의 CEO가 이 반도체 경기 바닥까지 왔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 쪽에서 보더라도 결국 이 업황이 바닥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반도체 쪽은 살아날 만한 이런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저점 매수로 반응해 볼 만한 종목들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AD 테크놀로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공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AD 테크놀로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업황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다들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차트 역시나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위치라고 하니까 전문가님께 자세한 가격 전략은 개장 이후에 차트상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 테마가 계속해서 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 테마 정말 올라오기 힘든 것 같다고 했는데 요새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게임주를 가져오셨고 그중에서도 전문가님 오늘 크래프톤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뭐 크래프톤 게임주 중에서는 뭐 굉장히 좀 위치가 있고 규모가 있는 기업인 걸 알지만 저희가 지금 이 게임주 지켜볼 타이밍이 맞을까요? 네, 일단은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을 계속 파고 내려가고 있어서 언제 잡아야 될지 사실 고민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게임주들이 이 모멘텀을 앞서 2020년, 2021년 네. 굉장히 강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단숨에 이렇게 좀 해결되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크래프톤의 경우도 굉장히 비운을 맞이를 했죠. IPO 초기부터 시작해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세인 구간에서 이렇게 상장 이후 굉장히 좀 부진한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뭐 반등을 하고 뭐 삼성증권에서 또한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 신작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좀 제출을 했죠. 일단 크래프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게임 중 하나인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개발한 이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IPO의 경우도 2021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게임주들 내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종목으로 이렇게 시장에 급부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주라고 한다면 뭐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기보다 게임 산업 내에서 특수성을 띠는 좀 개별성을 띠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일단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 기업들이 신작을 공개할 때 모멘텀 그리고 신작이 흥행했을 때의 모멘텀이 조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2개 정도의 신작 라인업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크래프톤도 부진했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크래프톤의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회사들을 조금씩 이렇게 출자를 하고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회사 쪼개기라고 하는 이런 흔히 이야기가 과연 어떤 부분들로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주요 게임 산업부 그리고 주요 게임 개발 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회사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어 A에 대한 부분들 뭐 A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뭐 모바일 게임 사업부 그리고 B에 대한 부분들은 이 새로운 PC, 이 FPS 게임 사업부 이런 형태로 지금 자회사들을 쪼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 하나가 이 플라이웨이 게임즈를 설립을 하면서 340억 원 규모의 이 시장을 이렇게 기업을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래프톤의 이 행보로 봤을 때 이 모바일 사업이라든지 신규 게임에 대한 라인업을 공개를 하기 위한 어느 정도 이런 밑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게임 개발 쪽과 이제 게임 산업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좀 제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게임 산업 내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국내에는 이 지스타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뭐 반도체나 뭐 주요 암 학회라든지 이런 뭐 암 학회 그리고 뭐 주요 뭐 헬스케어 뭐 산업 대표적으로 이런 네. 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할 때 네. 주로 이런 뭐 신작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좀 드물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그 항공 방산 관련해서 아덱스가 열리니까 또 관련해서 드론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또 찬바람 부니까 잊고 있었던 지스타가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 팬데믹 이후로 이런
대규모 게임 공개를 개최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지스타 또한 또 굉장히 좀 억눌려 있던 그런 심리들이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좀 최대 이런 뭐 발표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또 새로운 이런 NC 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 등 이런 대규모 이런 게임 개발사들의 신작 또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뭐 억눌려 있던 지스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화두로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크래프톤의 출품작인 이 다크앤다커의 이 IP의 활용 여부 또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들이 이런 모멘텀과 새로운 한 번 더 이런 트리거가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로 지금 뭐 지스타 그리고 이런 뭐 이벤트들도 적용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성 그리고 기업의 향후 실적 그리고 신작 공개 이런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크래프톤 지금 바닥권에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크래프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게임주, 그중에서도 크래프톤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뭐 자회사에 관련된 얘기까지 있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근본에는 우선은 저희가 다음 달에 열릴 지스타 2023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큰 것 같은데요. 이 지스타 2023 코로나19 이후로 오프라인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크래프톤이 이미 두 종의 신작을 공개하겠다라고 한 와중에 저희가 이 종목 지금 바닥에 눌린 자리에서 담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폐막을 했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e스포츠 선수단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런 부분이 또 앞으로 게임주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게임주들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2021년 상장 이후로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전문가님 차트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흐름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의 실시간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생방송 중에 기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오후 4시에는 너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윤수림 멘토라고 너튜브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월 23일 월요일 현재 시간 9시 2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 정도 내리면서 237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낙폭 점점 줄여가면서 지난주 종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769포인트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기관이 현재 250억 정도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소폭 매도로 출발하고 있고 외국인은 36억 원 정도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테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말 동안 전해진 소식, 이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병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글벳이 현재 준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성미생물과 체시스 그리고 진바이오텍 같은 종목들까지 두 자릿수 급등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 테마들 좀 살펴보시면 육계 관련주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우유 수급이 줄어들 것 같다는 예상에 닭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니커 FNG가 9% 그리고 마니커와 하림은 10%대 급등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밀키트 종목들의 전략과 함께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주 분석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밀키트 종목 AD 테크놀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7월 고점 이후로 지금 좀 내려온 자리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많이 힘든 와중에서도 이 종목이 좀 길게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고 오늘 장에서는 현재 1% 정도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23,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의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AD 테크놀로지의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기업에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무색하죠. 자, 일단은 AD 테크놀로지의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약세로 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대체적으로 일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AD 테크놀로지가 저점 매수세로 좀 반응하는 포인트들과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파운드리 쪽에 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 AD 테크놀로지도 이런 구간에서 이 저점 매수세 포인트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굉장히 좀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구간은 전혀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이 대략적으로 21,000원대 구간 그리고 20,000원대 구간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에 이탈이 나왔던 구간들이 21,000원 그리고 최대 20,000원 구간까지를 좀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 모습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는 즉 지금 20,000원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매수세를 좀 이어가는 하나의 주체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자인하우스와 지금 AD 테크놀로지의 전체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기업이 이 긍정적인 이런 가이던스를 표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 AD 테크놀로지를 부담스러워할 만한 구간들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캔들이 뚜렷하게 발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구간처럼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D 테크놀로지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자리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럼 매수가는 밴드 범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구간을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23,4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3,000원대 구간 그리고 22,50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가는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3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2,500원 구간이 현재 매수가는 밴드 범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25,000원 구간 25,000원대 이전 저점 구간만큼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닥코스 2차 상단선 구간이 현재 24,200원 구간과 닥코스 2차 상단선이 현재 26,100원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24,2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6,100원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구간 내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정량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아주 만일 삼성 파운드리가 한 번 더 큰 사고를
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다. 이는즉 지금 그만큼 파운드리와 이 AD 테크놀로지 디자인 하우스들에 대한 투심이 너무 좋다. 지금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향후 방향성을 우리가 높게 바라본다라고 했을 경우 충분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AD 테크놀로지 현재 구간 너무 좋은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점 매수세로 힘든 시장에서 한번 바라볼 때 지금 이보다 좋은 구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AD 테크놀로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와 또 삼성전자의 기대감 함께 싣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이전 저점인 24,500원 구간 조금 주의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24,200원, 넘어선다면 26,100원짜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투자하신 분들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크래프톤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우선은 지난주 종가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 수준 158,500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이 크래프톤의 앞으로의 모멘텀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 종목 현재 자리 상장 이후 정말 많이 바닥까지 내려온 자리인 만큼 저희가 지금 좀 담아보기에 괜찮은 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전문가님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크래프톤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래프톤의 차트입니다. 일봉상으로 굉장히 눈이 아프죠.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IPO 이후 58만 원까지 이렇게 도달했던 주가가 지금 현재 15만 8천 원 정도 구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NFT라든지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게임주들의 투심을 좀 좌우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 고점까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던 구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런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이런 IP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에는 업황이 좀 회복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어느 정도 바닥권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 이후 역대 신저가 구간은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뚜렷한 구간이 매수세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좀 부진했던 주가의 흐름이 있었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부진했던 흐름들이 이렇게 크래프톤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내포를 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바닥권을 딛고 지금 61선 지금 바닥에 있는 다크호스 하단선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 61선이라는 건 6개월이 아니죠. 3개월이죠. 3개월이라고 한다면 실적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그런 이평선들의 움직임을 깨고 돌파하는 그런 강한 상승 캔들이 바닥권에서 출하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지스타라든지 지금 게임주들의 신작 발표라든지 이런 라인업들의 공개로 이어지면서 지금 크래프톤 자리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과 섹터의 색깔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구간이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16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 15만 5천 원대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을 우리가 크래프톤의 손절가로 잡아볼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15만 원 구간 15만 원 구간 짧게 우리가 이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현재 굉장히 이 게임 산업과 이 대형주들, 게임주들이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로에는 좀 멀었구나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짧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16만 5천 원 구간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이 되겠고 자,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이 살아나는 부분들과 조정을 거치더라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반영이 되는 구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17만 9천 원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는 게임 대형주들 내에서 가장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이 지금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과 이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좀 싸게 느껴지는 구간이 아닌가. 제가 가지고 있는 IP들과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 힘든 시장에서 저점 매수세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로 가진 종목들 중에 크래프톤 이렇게 게임주들 내에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크래프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게임주들이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크래프톤 현재 자리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올라올 타이밍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매수 가능한 자리는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사이로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6만 5천 원 넘어서고 저희가 17만 9천 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밀키트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장 초반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분석 통해서 오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드론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좀 이 주목을 끌었었던 방산주들의 흐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장에서도 17%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에서 이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흑연 관련주들 이거를 연속 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보가 15% 정도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현재 11%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에 동행했었던 S&T 에너지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로 마쳤고 오늘 장에서는 현재 2% 정도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장 이렇게 장 초반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장 초반 특징주들은 자세하게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우디 지금 윤 대통령의 방문이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섹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 종목과 섹터들의 최근에 차별화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저 드론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대외 변수들에 대한 요인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단기적인 이 드론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은 지금 이전 고점 구간, 이전에 어느 정도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던 자리들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제이시언 시스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이후 저가가 장 마이너스 15% 정도 음봉으로 마감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상승 흐름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보입니다. 상보가 지금 현재 흑연 관련된 대장주를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가 부대장주 이렇게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흑연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2360원 구간에 이전 저항 구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보 또한 이전에 똑같은 패턴대로 양봉 이후 급락의 패턴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흑연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수출 통제 품목들의 추가적인 확대로 모멘텀이 이전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상보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만 이전의 고점 구간 이렇게 저항이 나타났던 2370원대 구간 정도의 어느 정도 저항에 투매 물량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 2가지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일 것 같다는 말씀 앞서서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파운드리와 협업을 하고 있는 AD테크놀로지를 첫 번째 종목으로 포장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다음 달에 부산 백스코에서 기체될 지스타 2023, 여기서 또 2종의 신작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크래프톤, 저희 지금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더욱더 알찬 투자 정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운수대통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